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한국은 국내적으로는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계속이냐의 기로에 서 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자유진영 대 중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어디에 설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국내외로 지금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나중에 큰 낭패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이란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작은 실수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실수가 있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배가 순항할 때는 거기 뭐 화재가 나도 끄면 되고 스크류가 안 돌아가도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태풍을 만났을 때 태풍 속을 항해하는 이른바 황천 항해를 할 때는 기관사나 선장의 조그만 실수가 배를 뒤엎기도 하고 배를 살리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11년 만에 처음인데 왜 왔겠습니까? 지금 한미일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나빠지니까 한미일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북한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국을 미국 동맹국에 묶어놓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무장관이 어제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각각 카운터파트인 한국 서욱 국방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전례 없이 단호합니다. 이 장관들이 외교적 고려를 싹 빼고 실질적인 이야기만 해버렸는데, 이걸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근데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국익을 대변하고,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김정은 또는 시진핑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이상한 구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을 직설적으로 안보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중국 견제 민주주의 전선에 동참하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겁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한다. 한국과 공동의 시각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 당국자가 한국에 와서 중국을 북한과 같은 수준의 위협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아마 이게 처음은 아니겠지만은 공식적인 이런 이야기는 참 힘든 경우입니다. 과거에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에 와서 기자들이 보는 데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은 줄을 잘 서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은 특히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수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다.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역시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규범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룰 오브 로입니다. 법치, 국제법이 먹히는 그런 질서를 미국이 지키겠다 합니다. 국제법을 어기는 집단이 지금 중국과 북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법적 개념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스틴 장관은 한미동맹이 철통 같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합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브링컨 장관은 정호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위험한 침식, 야금야금 먹히는 걸 말하죠. 목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 티벳과 신장에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북한 인권 문제까지 꺼냈습니다.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장관이 그동안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 두 장관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한국 국민으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또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와서 구체적으로 꺼냈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이른바 이 쿼드입니다. 쿼드 문제. 이 쿼드라는 게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이 네 나라가 서로 최근에는 정상회담까지 해가면서 이 대중연합전선을 펴고 있는 그 협의체를 지금 현재로는 쿼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직은 그 조직이 완전히 뭐 된 건 아닌데 지금 시동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놀랍게도 한국이 빠져 있어요. 아니, 인도가 들어갔는데 한국이 빠지면 됩니까? 호주는 저 한참 뒤에 있는데 호주가 들어갔는데, 맨 앞에 지금 북한과 중국의 양쪽 다 핵무장한 이 국가, 그리고 독재 국가의 그 강한 바람을 제일 앞자리에서 맞아야 하는 한국이 여기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현재는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인데, 조선일보에 쓴 기고문에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야 할 4가지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밝혔습니다. 첫째, 쿼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 지형 재편과 이에 따른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전을 지킬 보험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지만은 쿼드는 이를 보강할 재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재보험. 미국 하나만으로는 불안하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일본도 우리를 돕도록 해야 되는데 일본과는 적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쿼드라는 것은 이 네 나라, 인도는 인구가 금명간에 한 5년 안에 중국을 제칩니다. 그럼 호주, 일본과 같이 산을 잡으면은 이중보험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보에서 이중보험, 재보험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1선이 무너져도 제2선이 있다는 든든한 게 있어야 우리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둘째, 쿼드가 실체를 갖추기 전에 참여하여 목표와 방향, 원칙과 운영체제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쿼드가 지난 12일 정상회의로 격상되긴 했으나 아직은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핵심 4국 간의 협의체에 불과하니까 앞으로 한국이 빨리 조기에 참여해야 된다. 역시 무슨 조직을 만들 때는 처음 참여하는 사람이 발언권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식을 갖게 되니까요. 더구나 한국은 전용우 씨 이야기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사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남중국해와 인도양 해상수송로는 한국 경제의 명줄이다. 휴전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수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식량을 수입하고 석유를 수입하는데 그 항로를 안전하게 지금 미국이 관리해주고 있는데 중국이 위협적이다 이겁니다. 그 항로로부터 가장 큰 혜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명줄을 거기에 대고 있는 한국이 여기서 빠지면 되느냐. 셋째,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의 힘과 위협을 과대평가하여 과잉 대응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도 쿼드는 도움이 된다. 끝으로 쿼드 참여는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강화한다. 지렛대라는 이야기죠. 국제관계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선의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움직일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한미동맹이 지렛대죠. 중국이 한국을 과거의 조선조처럼 없이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뒤에 미국이 있고 한미일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 더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레버리지를 큰 레버리지를 두 개를 갖게 된다. 그러면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영호 수석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레버리지를 포기하는 것은 굴종을 자초하는 것이다.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두려워 굴종과 예속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쿼드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자주 독립과 자주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안보질서 형성의 주체가 될 것인지 힘이 지배하는 지정학적 게임의 운명을 맡기는 객체로 전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진실의 순간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안목과 외교력의 혹독한 시험대에 서 있다. 지금 이 미중 대결 구도의 가장 밑에 있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는 겁니다. 미국이 지도하고 있는 세계 질서, 그것은 자유민주적 질서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국제법이 지배하는 질서를 순응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은 그건 오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시진핑가 등장한 이후에 미국의 세계 지도력에 또는 미국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과거에 소련이 국제공산주의 질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려고 한다. 그걸 뭐 독재 질서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도전이다. 이것은 도전이니까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이것은 미국이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딴살림 차리는 거니까 그건 묵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 중국을 보는 기본 시각입니다. 즉 그런 나라를 현상 타파 국가라고 합니다. 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타파를 하겠다. 어떤 강한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패권 국가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것을 현상 타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전장을 받은 패권 국가는 전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통일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공업력을 발전시키고 이 공업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시키니까 해군력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계의 패권 국가로 군림하고 있던 영국이 불안한 상황에서 저 독일을 사전에 눌러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돌발 사건이 나서 이게 1차 세계대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시각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한국이 어느 자리에 속할 거냐? 어느 자리에 속할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선다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중국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 편에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가 위태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독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을 조공국가로 취급했던 그 중국, 청나라와 같은 중국을 다시 우리가 허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오스틴 블링컨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고 문재인 정권은 시진핑과 김정은을 대변하는 이런 구도 안에서 이제 또 선거의 철을 맞았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선거에서 안보 문제가 큰 주제가 되지 않는 게 한국의 아주 큰 특징인데 이번 내년 대통령 선거는 다를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